머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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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 영스타와 함께하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저희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스타가 다뤄주실 주제는 지금 시점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일단 지금 시점에 가치주들이 성장주보다 우세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과연 네. 이런 흐름이 올해 이어질 것인가? 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 같이 성장자니까 뭔가 시작부터 약간은 딱딱한 느낌이고 네네. 뭔가 느낌 자체가 뭔가 보링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게 가치주가 들어가면 그냥 보링한 거예요. 그 솔직히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 좀 느낌 뭐 약간 들죠. 뭐라고 할까요? 네. 뭐 말씀 없으신 어르신이 투자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예, 그 주식에서 포트폴리오 하잖아요. 주식 몇 종목이나 갖고 있어요? 종목 수가 6개입니다. 6개? 네. 6개 중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딱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어요? 네. 여기는요? 몇 개 있어요? 종목 수? 저는 종목이 7개요. 근데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3개 있어요. 오, 제가 보기에 벌써 이 리스타가 된다 그랬잖아요. 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되는 사람. 아, 여기도 근데 조금 되는 거죠. 6개 중에 하나니까 제가 괜찮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약간 한국 주식 하셨던 분이나 미국 주식 얼마 안 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주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막 떨어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네네. 원래 떨어지다가 회복하지만 또 다시 좀 주저앉는 이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치주 성장주가 약간 보링한 느낌, 특히 가치주 하면 보링한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건 좀 정확히 좀 이해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분산하면 좋을까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누가 줄지 모른다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주랑 성장주의 구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가치주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잘 보통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가치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느낌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네. 뭔가 좀 좋게 해서 클래식한 기업이죠. 네. 그리고 오래된 기업이라는 얘기였고 약간 재미없는 기업 네. 이런 느낌이 들죠. 성장주 하면 뭔가 기술주 느낌 그리고 뭐 테마주 이런 네네. 느낌이 들어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된 기업들 기술주 테마주 이거를 접근하시면 이 게임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지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성장주건 가치주건 무조건 숫자가 나오죠. 숫자로 하는 것이 미국 주식의 기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장주란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매출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익이 매출이건 이익건 가장 두 개를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매출과 이익이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성장주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5G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좋아질 것 같아요를 얘기하면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뉴스예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가 좋아질 것 같다. 네. 아니면 중간 선거 이후에 뭐가 좋아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네. 것들은 뉴스입니다. 뉴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좋아지는 기업. 그게 딱 성장주예요. 머리 딱 박으셔야 돼요. 그게 네.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치주라는 것은 무조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약간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PR이 몇 배다. 네. PBR이 몇 배다. PSR이 몇 배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익 대비 주가, 매출 대비 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산가치 대비 몇 배. 네네. 이런 PER입니다. PBR, PSR인데요.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몇 배. 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전체 시장 대비 아니면은 섹터 대비 낮은 기업이 가치주예요. 그게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주도 성장주일 수 있고요. 그죠? 네. 제약주에서도 성장주가 있은 반면에 가치주가 있을 수 그렇겠네요. 있겠고요. 기술주도 성장주일 수도 있고 가치주일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떤 거는 성장도 하고 가치도 양쪽에 다 들어가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PR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만약 결정 보인다 그러면 네네. 이런 것들은 성장이도 하고 가치주도 일 수 있죠. 성장 가치를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지 마시고 흑백으로 생각하지 마라. 흑백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딱 숫자 무조건 숫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먼저 좀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방송에서 통용하는 네. 그 약간 쓰임새와 이 정확한 정의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 역시 이 두 분은 방송의 직업이기 때문에 네. 정리를 잘해요.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딱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아. 우리나라 성장하면 이거잖아요. 무슨 정치인 테마주. 뭐 이런 맞아요. 이번 선거 때도 막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아, 네네네. 이런 거 그 테마인데 테마를 그냥 성장으로 치고 맞아요. 하죠. 테마를 성장으로 쳐요. 네. 뭐 원자력 한다 안 한다 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뉴스에 뉴스주. 뉴스주. 그냥 성장주와 뉴스주는 구분하자. 네, 아, 네. 뉴스죠. 뉴스주. 아우. 아, 저는 오늘 그 위원님 덕분에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가치주가 네. 성장주보다 수익이 높다고 믿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올해만 들어서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이 높은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장주가 주가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느낌상.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우의 125년의 역사 그리고 S&P 500 90년의 역사를 보면 길게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이겼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다 성장주라고 얘기하냐면 닷컴 버블 이후 네.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 특히 리먼 사태 이후만 좁혀보면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수익이 더 났습니다. 성장주가. 물론 12년이 걸렸잖아요. 그 보통 12년, 13년 그 리먼 사태 이후에 네네. 보면 한 두 번 정도 마디마디 두세 번 정도 기간으로 보면 한 15%에서 15% 정도 기간에는 가치주가 아웃퍼폼 했는데 네.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 제일 앞에 테슬라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있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뭐 다 그렇게 느낌 같은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리먼 사태 이후에 구조 조정이 막 일어났고요. 경제 환경이 되게 빠르게 변했잖아요. 네. 거기다 디지털화가 촉진된 데다가 결정적으로 초저금리 시기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어찌됐건 그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10년, 5년, 1년 그리고 금년 이후에 보면 딱 보세요. S&P 500, 1500 갖고 비교하겠습니다. S&P 1500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게 뭐죠? 이분들은 이제 방송이니까 디테일이 약간 부족한데 네네. 저는 약간 디테일 있죠. 네네. 나름 조금 더 있으니까 아. 오늘도 상식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네네. 좋아요. 대형주죠, 대형주. 네. 네. 대형주가 S&P 500입니다. 네. 라지캡이죠, 라지캡. 네. 1등부터 500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네네. 네. 1등부터 500등. 네.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중간고사에 내거든요. 네. 네. 70%가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알려줘도 틀리게 돼 있어요. 시험이란 걸 알려주죠. 선생님이 수업에서 다 가르친 거 배우잖아요. 알려줘도 헷갈립니다. 네. 월가워즈. 잘 들으셔야 돼요. 네. 1등부터 500등이 S&P 500이에요. 네. 대형주예요. 네. 그럼 중형주군이 있잖아요. 중형주군. 네. midcap. 미드캡이죠. 네. 미드캡. 그 다음은 스몰캡이잖아요. 네. 미드캡은 500등부터 1000등이 미드캡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대부분이 5를 쓸 거 아니야. 150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제대형주는 S&P 500은 1등부터 500등을 의미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중형주는 다음에 500등부터 1000등까지가 중형주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냥 5라고 쓰잖아요.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S&P 500 중에서 중형주는 500등부터 900등까지입니다. 1등부터 900등까지예요. 그래서 S&P 400입니다. 이거 저 처음 알았거든요. 네. 아. 제가 가끔 이래서 아하. 뭔가 지식을 전달하잖아요. 가끔은. S&P 400이 그럼 midcap들 말인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럼 스몰캡이 그건 S&P 600. S&P 600. 아. S&P 600. 지금 1,500이라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거 세 개 합치면 1,500이네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 1,500개 S&P 1,500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그나마 큰 거에서 1등부터 1,500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S&P 1500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네. 기업을 그냥 대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S&P 1,500개 중에서도 성장과 가치로 대충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S&P 1,500은 올해 들어서 4.64%가 떨어졌어요. 지금 방송인 녹화 기준으로 보면 네. 1년 동안은 14%, 5년 동안 15, 10년 동안은 연입니다. 연평균이에요. 네. 14%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1,500개 중에서 성장주랑 가치주로 나눠보면 네. 성장주가 올해 들어서 8.6% 마이너스인 반면에 그리고 가치주는 0.2 약보합인 반면에요. 최근 1년, 최근 5년, 최근 10년은 모두 성장주가 이겼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지금도 장기적으로 그냥 주식을 잘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꾸준히 본다 그러면
성장주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가는 게 좀 맞다고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네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네, 성장주로 그렇죠. 좀 가죠.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한 80%가 성장주예요. 저도 성격이. 가치주도 20% 정도 되긴 되죠. 저도. 근데 아마 6개, 7개 중에 3개면 진짜 많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되게 돈을 벌 사석에서 우리 얘기하시죠. 돈을 진짜 벌 뿐입니다. 네. 진짜 진짜. 월가워즈. 최근에 1월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보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는 가치주가 좀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네. 지수 대비. 그럼 그거는 value rotation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네, 밸류 쪽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죠. 사실상 알 수는 없죠. 네네. 사실상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치주로 몰리는 거예요? 또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단순하게. 네. 저는 금리 있죠. 금리가 예를 들어 뭐 쉽게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금리가 10%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자를 빌리면 그냥 1,0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씩 갚는다고 네네네. 생각하는 1년에. 근데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엄청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한 50%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네.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인데 인플레이션은 50%야. 인플레이션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네. 1년에 50%씩 올라. 네네. 투자를 했는데 기계값을 사던데 기계값도 올라 막. 네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값이 막 올라 미친 듯이. 네네. 그죠? 네. 백을 샀어요. 빌려 갖고 뭐 샤넬이고 뭘 샀단 말이죠. 네. 근데 샤넬 백이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됐어 1년에. 네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나는 돈이 없지만 나 10% 이자 보고 샀는데. 네네. 그리고 그게 바로 성장주의 개념입니다. 성장주. 아하. 왜 성장주는 지금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리기만 하면 이득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물건 땅을 사면 되니까 네네. 돈이 없더라도 네. 그게 성장주가 가는 시장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가요. 네.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또 50%, 80%도 됐다고 봐요. 네네. 땅값이 여전히 올라서 50% 올라가지만 네. 그렇게 되면 돈을 갚을 때 보면 예전에는 갖고만 있어도 이익이 났는데 지금 갖고 있어서 이익이 낼 게 없죠. 왜냐면 이자를 하는 게 내가니까. 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 되면 성장주는 돈이 없고서 비약 빌려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예전에는 이자가 나가더라도 갖고 있는 땅값이라도 올라가는 거죠. 쉽게 네네. 얘기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다들 행복하잖아요. 네네. 지금도 보세요. 금리가 낮으니까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에 영끌이 같은 것만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 금리가 뭐 2, 3%니까 해갖고 아파트 값도 올라도 좋아. 근데 지금도 아파트 값 올라간다는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가 뭐 30% 50% 생각한다고 보시면 네네. 뭐야 지금. 그건 좋은데 내가 버는 돈은 똑같은데 이자를 막 엄청 내야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성장주랑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딱 성장주가 거기서 먹히고 있는 겁니다. 아하. 또 대표적인 가치주 바로 말씀드리면 벅시에스웨이가 애플도 있지만 결국 애플이라는 게 워낙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벅시에스웨이도 지금 분명히 규정상 어떤 분류로 보면 가치주 들어갑니다. 가치주. 네. 은행이나 필수비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코카콜라 이런 거 막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 되겠고요.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 아하.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무슨 기본이 약도 있지만 밴디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네네, 이런 맞아요. 것들 일회용 반창고 이런 네. 것들 많이 들어가고 붕대 이런 거 하고 뭐 맞아요. 파우더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이슈됐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필수 소비재 같은 거나 물론 제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치주예요. 가치주. 그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거 가치주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느낌 안 되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P&G. 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사상체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도 네. 있고요. 코카콜라도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가치주,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 느낌 확 들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콜라를 오늘부터 기분 좋다고 해서 하루 한 병 맞던 것을 2병 마시고 맥도날드 가서 그냥 기분 하나 받을 텐데 야 오늘부터 나는 라지로 받아. 라지 2개. 뭐 걔는 더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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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기가 좋다고 해서 밴드지 하나 붙일 거 2개, 3개 붙이지 않죠. 그렇다고 경기 어려진다고 야 우리 딸이 아기가 다쳤는데 야 밴드지 잘라. 그래서 특히 가치주는 그래서 네. 오늘의 메인 주제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가치주는 개별주로 사기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개별 특히 가치주는 ETF를 하시기로 제가 강추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네. 가치주 네. ETF로 하자라는 그 결론인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합리적이고 네. 그게 많은 분들이 그게 더 공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코카콜라 사라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딱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좋은 ETF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가치주. 네. 그래서 너 찾아봤죠. 네.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제가 찾아봐요.
밸류 ETF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많게는 크게 봐서 200~300개가 됩니다. 밸류 ETF가. 되게 많네요. 근데 etf.com에서 보면 한 100개 정도가 나옵니다. 네, 100개 정도. 이렇게 치면 돼요. 구글에다가 밸류 ETF 뭐 그렇게 오. S 없어도 돼요. 다 찾아줍니다. 심지어는 밸류에서 E자를 밸류에서 VALU까지만 써도 되고요. 네네. 네이버의 한글은 못 찾잖아요. 네, 맞아요. 구글의 영어는 틀려도 다 찾아주잖아요. 그게 핵심인 핵심. 참 고쳐서 친절하다. 찾아주더라고요. 95개가 딱 튀어나오잖아. 여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좀 이 중에서 큰 거. 네. 그래서 밸류에 거기다가 밸류 ETF에 레버리지들이 또 있습니다. 와. 찾아보니까. 네. 저 왜냐면 이거 그 ETF 딱 ETF.com에 나오던데 IWDL 같은 건 그 밸류도 또 2배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봤더니 그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ETF.com 사이트 아니면 ETFDB.com이 ETF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나와 있어요. 모든 통계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정 테마 이런 게 관심 있으면 앞에 just란 말을 써요. 저스트요? just. 네. Just. 네, justetf.com. justetf.com. 그것도 보면 다양한 테마나 이런 것들이 분류가 잘 돼 있어요. 오,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을 해 한 두 개를 말씀드리겠는데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쉬운 거는 가장 큰 거로 가는 게 장땡입니다. 그쵸. 네, 무난해요. 왜 많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무난하니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보면 스파이 지수를 사시라고. 네네. 그때 스파이를 얘기하는 거가 SPY요. 스파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리고 배당 관련 ETF로 세상에서 가장 큰 ETF는 뭐라 그랬어요? 아, 배당이요? 네. DB? 역시 알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D에다가 V 있죠. 빅토리아 할 때 네. V 그리고 Y 할 때 Y입니다. 네. DBY가 제일 큰 거야. 밸류 ETF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 오. 네. 저는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밸류 ETF를 딴 걸 갖고 있는데 또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할 게 뭐냐 그래갖고 제일 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아시면 계실 거예요. 같아요. VTV입니다. 아하. VTV. 운용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최고가 최대가 되겠고요. 중대형주군에서 선택합니다. 중대형주. 앞서 말씀드렸죠. S&P 500, 400이라면 대장 900개, 1000개 중에서 네. 고르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서 350개가 나왔습니다. 350개. 그게 뱅가드 밸류 ETF VTV입니다. VTV요. 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섹터로 보면 소재가 있고 필수 소비재가 있고 임의 소비재가 있는데 딱 보시면 파이낸셜이 금융이 21%로 제일 많죠. 네. 그리고 헬스케어가 많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많고 IT가 7%밖에 안 되죠. 테크놀로지가. 네네. 보통 S&P 500이 훨씬 높잖아요. 이렇게 산업별 분류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으로 보시면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버크셔. 네. 아하.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거 진짜 많은 분들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존슨앤존슨 손이 안 가잖아요. 네. JP모건 손이 안 가고 기왕 샀다고 좀 떨어졌다고 유유거리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엑슨모빌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지금 팔고 바쁘죠.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들 유유하지만 오늘 녹화 기준으로 보면 8일 연속에 떨어지거나 그랬을 거예요. 엄청나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가고 쉐브론, 파이저, 에브비라는 게 들어가죠. 이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존슨앤존슨, 에브비가 아마 녹화 연재 사상 최고가입니다. 와.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최고로 큰 것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에 와 있죠. 한 주의 주당은 한 145달러, 조금 안짝이 되겠고요. 네네. 운영 보수 수수료가 0.04%니까 네, 네.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0.04%를 365일에 나눠서 내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거절하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일 큰 겁니다. 제일 무난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그래서 이거 한 주 사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대부분 성장주다 그러면 성장주를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다면 200만 원어치 이걸 딱 사시면 전체적으로 20%, 뭐 18%, 20%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갖춰지는 거죠. 와우. 네. 그래서 이게 엄청 올라가겠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성장하실 때 상당히 가치적으로 올라갈 때 시장에서 덜 외롭겠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ETF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가장 네. 큰 가장 큰 거. 가치주 ETF가 네. 그럼 이 VTV였습니다. VTV, 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범위를 네. 초대형주들로만 묶어보면 어때요? 저는 이제 여기에 꽂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격이 자잘한 걸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성격이
가장 큰 걸 먼저 줘요. 그래서 오. 메가죠, 메가. 메가. 아, 이름부터 메가.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ETF 월급 받고 여유가 생기면 산다는 게 MGK라고 그랬잖아요. MGK. 네네. 메가캡 그로스가 MGK거든요. 네. 네. 이건 반대로 역시 똑같은 메가캡인데 메가캡 밸류입니다. 그래서 MGV예요. 아, MGB가 따로 있구나. 네, 역시 뱅가드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초대형입니다. 뭐 500개에서도 아니라 뭐 2, 300개에서 진짜 좁아 300개 정도가 초대형으로 미국에서 분류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뱅가드만 이제 메가캡이란 말을 쓰거든. 아. 초대형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250개 정도 됩니다. 네. S&P 100 중에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보면 1등에서 한 250등 정도를 나름은 메가캡이라고 써줘요. 인정해 줍니다. 얘네들은. 이거는 일반 용어가 아니에요. 얘네가 만든 겁니다. 네.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앞선 거는 350개라면 이것들은 전체 하산 250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150개가 아, 더 적구나. 네, 150개. 보시면 종목은 아까 업종을 비해서 종목도 거의 똑같아요. 종목 똑같아요. 왜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여드린 것들이 초대형 주식이기 때문에. 다만 앞선 거랑 달리 앞에 거는 20%였잖아요. 10개가. 네. 이거는 앞에 게 4분의 1입니다. 25%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앞서는 350개이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모르는 게 200개입니다. 아, 그러게요. 네. 저만 해도 모르는 게.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거의 다 알아요.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사기가 좀 편해요. 전 모르는 거 하나라도 들으면 짜증 날 수 있잖아요. 네네.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아는 거가 150개예요. 150개. 와. 초대형인데 뭐가 좋은지는 몰라요. 뭐가 좋은지 선호도인데 전 개인적으로 전 초대형 메가캡 그런 걸 좋아하죠. 네. 아 이건 저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주가 흐름도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도 MGB도 한 100달러 초반, 110달러니까 약간 저렴한데 그런 거 되겠고요. 운용 보수 수료는 아까 거가 워낙 대표적이기 때문에 0.04인데 0.07입니다. 아이고. 조금 비싸지만 0.07도 엄청 그렇죠. 싼 거예요. 싼 거. 그래서 이거보다는 수수료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MGK냐 NGB인데 운영 규모는 훨씬 큽니다. MGK가. 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살 때 뭐 10만 달러씩 사는 게 아니고 뭐 네네네. 50만 달러, 100만 달러씩 사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다 거래가 되는 거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최근 1년만 보면 수익률이 조금 MGB가 조금 이겼어요. 11.5% 이겼고 MGB가 11.10%지만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1년이에요. 그랬고 5년이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럼 네. 좀 아주 빵빵한 네. 초대형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네. 가치주 ETF를 소개해 주셨고 네. 그러면은요 우리 조금 더 수익률에 방점을 두자면 그러니까. 어떤 ETF가 좀 더 재밌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가 일반적인 게 되겠고요. 네. 수익률만 본다 그러면 이것도 저도 이번에 이것들 준비하는 처음 알았는데 RPB라는 게 있어요. RPB. 네.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요. 이름 자체는 인베스코의 S&P 500 Pure Value ETF예요. 뭔가 순수하다는 건데 단점은 가치. 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데 네. 단점은 운용 보수 수료가 딴 거보다 3배 정도 4배 정도 예. 0.35%가 지금 비싸요. 네. 근데 이것들은 모든 S&P 500 주식을 모든 것은 가치적 요소도 있고 성장의 요소도 있잖아요. 모든 주식은 성장 요소도 있고 가치도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 요소인보다 가치주 요인이 훨씬 비싸게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120개로 고도를 나눴어요. 순수하게. 아. 근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게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아. 네, 무슨 얘기냐면 성장 요인도 가치주 요인도 있지만 네. 성장 요인에 비해서 이 회사는 무조건 가치주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럼 120개를 골랐어요. 상위 120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연히 금융주의 비중이 엄청 높아졌고요. 네. 헬스케어가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지금 IT 같은 건 4%훅 줄어듭니다. 지금. 그렇네요.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건 역시 벅스에서에도 들어가 있고 뭐 등등등등 시그나 이제 보험도 들어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모자이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약간 구성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나는 거가 이게 보면 올해의 주가 수익률만 보면 최근 1년만 보면 인베스코 제일 뒤에 보면 S&P 500 퓨어 ETF가 14% 가까이 돼 갖고 네. 앞서 보여드렸던 MGB보다도 1~2% 포인트 더 높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결과지만 등락으로 보면 훨씬 더 MGB가 더 올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의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안정적인 것을 원하면서도 수익을 원하신다면 또 퓨어하실 한 걸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제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이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워낙 훨씬 큰 거랑 이거랑 수수료에 비해서는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선택은 MGB다. 차라리 아. MGB가 훨씬 낫다. 영스타의 피까지 공개해 주신 거죠? 저는 그러면? 성격이 엄청 큰 거를 좋아하니까 정성격. 네. 키가 작아서 그런지 뭔가 그러니까 MGK는 성장주 버전이라면 네. MGV는 value 해가지고 V인 거죠. 네, 가치주 value. 버전인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종목들도 설명을 해주셨고 ETF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좀 마음 편하게 네. 선택하기에는 MGV가 좋다라고 영상. 저는 그런데 보통 분들은 VTB가 뭐 더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VTB. 더 싸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각자의 선택에 나머지는 맡겨야겠지만 4월 8일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일단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네. 가치주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가치주를 투자 안 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소외감을 느끼실 거예요. 네. 약간 슬프실 거예요. 네. 이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좀 네. 분산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가치주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린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좋은 결정 만드셔서 수익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스타와 함께하는 무작정 따라하기 여기까지 준비를 저희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 많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